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요 2024년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의 무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보다 더 품격 있는 부강한 나라, 그리고 힘센 나라,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해 오리려고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제가 지금 우리 선배들이 하고 있는 측백나무 오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측백나무 오일은요 효과 효능이 대단히 뛰어나고 좋은데요, 그 측백나무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비누 또한 굉장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지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ml 측백나무 오일 한 병과 그리고 비누 10장 하게 되면 240ml는 4만원, 그리고 비누 한 장은 3,000원씩이니까 10장이면 3,000원,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7만원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구입해 가실 경우는 택배비를 전혀 구매하시는 분이 부담하실 필요 없이 판매하는 우리 선배들이 하고 있는 그 수경무역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 표준 구매 말고 나는 비누는 필요 없는데 오일만 두 병이 필요하다, 세 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두 병이면 8만원, 세 병이면 12만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매를 하시든 간에 총액이 7만원 이상이 되면은 저희 선배님들이 이 택배 비용을 다 부담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좀 보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받는 분들이 지금 7학년 중반부 학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표 되시는 8학년 사장님은 아예 제가 전화번호를 제가 등재를 안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7학년 부사장님이 이 전화를 제깍제깍 빨리 안 받는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 언젠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7학년 학생이 된 우리 부사장한테 이걸 좀 잘 좀 받으라고 당부를 해놨으니까 좀 인내를 갖고 해보시면은 꼭 통화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신비스러운 측백나무 오일, 이거는요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해발 1500m 이상 되는 청정지대에서 길이가 보통 크기가 20m에서 25m 정도 된 측백나무들이 산림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그 측백나무 상단부에 잎과 열매를 채취를 해서 찌고 또 찐 후에 독일의 유명한 지멘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지멘스 회사의 집채보다도 더 큰 그런 기계를 통해서 찌고 압력을 가하고 또 찌고 압력을 가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칼슘이 풍부하게 담긴 99.98%의 순수한 식물성 원액 오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백나무 오일은 지혈제, 보혈제, 수렴제, 또 자양강장제 역할을 하면서 이 측백나무 오일을 물에 극소량 희석해서 마시거나 혹은 머리에 뿌리거나 혹은 그 원액을 환부에 버리면 바르게 될 경우 특히나 고질적인 발톱 무좀 이런 쪽에는 아주 효과가 독특합니다. 그리고 치질 치료에도 효과가 좋고요. 또 소량을 넣어서 마시고 이렇게 몸에 이런 염증을 제거하시게 되면은 감기, 천식, 비염, 지방간 위염 등 위궤양, 또 이질, 토혈, 코피 방지 등등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측백나무 오일을 함유시켜서 우리가 비누를 제조 생산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염색약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비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측백나무 오일의 용도는요 천연 세제나 방향제, 치약 등에도 만약에 제조하게 되면은 여기다 측백 오일 원액을 갖다 첨가시키게 되면은요 아주 높은 항균성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두어도 변질될 염려도 없고요. 또 이 비누로 머리를 감게 되고 몸을 이렇게 샤워를 하게 되면은 아주 피부도 부드러워집니다. 특히나 이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 또 어린이 아토피가 있는 집안, 또 어른들의 대상포진 등등에도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효능이 있는 게 바로 이 측백나무 오일이 함유된 비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누로 사용하신 분들 얘기가 감아봤더니 머리가 풍성해지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또 머리색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더라, 이런 반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발 때문에, 저도 머리가 없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외모에 신경 쓰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능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지금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미국이요, 특별한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한국이 생산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사정거리가 500km에 이르는 미사일을 수출을 하게끔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반중 친미를 똑바로 잘하면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반중 친미를 확실하게 하고 중국 공산당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에게 돈벼락이 쏟아져요. 돈벼락이. 에? 이런 돈벼락 맞고 싶지 않으세요?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한다라면은 이러한 500km급의 이 한국산 미사일을 수출을 더욱더 장려를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사인이 떨어졌어요. 너희들 이거 수출해도 좋아. 응?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미국으로 가야 돼. 자, 11월 5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 있는데 보나 마나 조작 선거, 부정 선거, rigged election, fraud election, 이런 것만 없으면 분명히 돼요. 그리고 우편 투표하지 말고. 그러면 트럼프가 아마 랜드슬라이드, 산사태가 일어나듯이 미 전역을 아마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49개 주를 석권했던 것 같은 아마 그런 기현상이 이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줄 잘 서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머리를 갖다가 간사하게 돌리지 말고 정직하게 머리를 돌려야 돼. 어디로? 반중 친미하는 곳으로. 그러면 살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500km급의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있어요. 지대함이라는 건 뭐죠? 땅에서 발사를 해서 함정을 맞춘다, 이 얘기가 됩니다. 지대공 그러면 지상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요격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러한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서해 그리고 남중국해에 배치를 할 경우에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즉, 이 한국군이 생산하고 있는 500km 사정거리에 천무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이 중국 전체가 타격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필리핀에 한국산 3,000톤급 잠수함을 지금 필리핀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라고 그러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 이것을 배치하게 되면요. 자, 이 남진하해, 필리핀 연근에 여기가 전부 다 필리핀 해군이 장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리핀 섬이 한 7,000여 개 되는데요. 필리핀 북단에 섬이 있어요. 그 북단 섬에 이와 같은 한국산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대만 전체가 바로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바로 타격권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상륙한다, 대만을 침공한다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하게 중국군들의 대만 상륙을 저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사거리가 500km급인 미사일을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유의미한 발표입니다. 2001년 3월 26일 김대중 정권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에 가입을 했죠. 이로 인해서 탄도 중량 500kg,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미사일 혹은 무인 항공기의 수출에 크나큰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원국들 중 사거리가 50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을 수출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 바로 지구상에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게만 특별한 특혜를 준 것인지 아니면 전체 회원국들에게 제한을 풀어준 것인지는 아직 소상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미국의 근본 조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3,000톤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을 탑재하여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을 하여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에도 역시 사거리 500km급의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가 한화 오션에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고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된다면 러시아는 앞으로 숨쉬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거리 500km급의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국군은 이미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천 기 이상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큰 기술도 아니고 어쩌면 이미 개발이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대단히 큰 일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필리핀 해군이 사용하게 될 함정들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현실화가 높은 꿈 같은 현실이 곧 도래한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해군에서 한국산 3,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해서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뒤에 홍콩, 심천, 하문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일이 여반장이 될 것입니다. 매우 용이한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필리핀군이 사거리 500km급의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 하면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군비를 중국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경제가 급속하게 붕괴되어 몰락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에 더욱더 경제 붕괴가, 경제 침몰이, 경제 내파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최북단에 있는 잇바얏 섬이 있습니다. 잇바얏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잇바얏 섬에서 사거리 500km급의 천무 최신형을 배치하게 된다면 대만 전체가 타격권에 들어오게 되고 중국군에 대만 상륙하게 될 경우 필리핀 육군에서 천무 최신형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을 모조리 바다에 순양시켜버릴 수 있다. 포격을 통해서 전원 괴멸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거리 500km급의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이 필리핀 최북단 잇바얏섬, 잇바얏 아일랜드에 배치된다고 할 경우에는 대만 해협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중국 해군의 대만 봉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최북단 섬에서 대만의 맞은편인 샤먼, 보통 하문이라 그럽니다. 이 샤먼까지의 거리는 약 550km인데 이렇게 550km에 불과한 이 거리에서 필리핀 육군에 의해 대만 해협 전체가 통제될 가능성도 또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침묵을 유지를 한다고 하면 한국이 필리핀에 사거리 1000km 혹은 1500km급의 미사일을 500km급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런 거 하라고 무기 회사가 있고 이런 거 잘 하라고 정보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미 한국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2000발 이상을 우리는 배치해 놓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사일에 대한 보관 장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미사일만 전용으로 함정에 싣고 다니는 특수한 함정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함정에서는요, 이런 끔찍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통 300발, 500발, 1000발 이런 식으로 싣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이 움직이고 다니는 폭격 기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만 모른 척 한다면 남아도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필리핀에다가 500km급 미사일로 둔갑을 시켜서 수백 발을 판매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필리핀에다가 수출하게 될지는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중국은 더더욱 모르죠. 그러니 중국이 받아들일 충격은요,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필리핀 육군과 필리핀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국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해군은 한결 더 서태평양 지역에서 또 동지나해, 남지나해 지역에서 여유로운 작전을 전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가 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 안산, 대련, 영구 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의 상당 부분, 연대 혹은 청도 이런 곳도 대부분 타격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유사시 중국 육군과 중국 해군이
우리 대한민국 군대로부터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전멸해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가 가능하게 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련항이나 청도항에 있는 중국 함선이 서해 바다로 나와서 까불다 보면은 그대로 대한민국이 쏘는 이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얻어맞고 그냥 황해 바다에 물고기 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해군기지라고 하는 칭다오, 청도와 대한민국 최서단의 섬 홍도와의 사이 거리는 불과 470km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육군이 홍도에 이와 같은 천무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놓고 대기를 하고 있다면 중국 해군 전체를 지나가는 배마다 그대로 한 방에 원샷 원킬해서 괴멸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전시에 중국 역시 말레카 해협을 통해서 많은 기름을 아랍 지역에 중동으로부터 가져옵니다. 특히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많은 석유를 수입을 하는데 우리가 서해상을 장악해야 된다 그러면 심천, 샤먼, 하문,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베이징, 텐진, 다리엔, 칭다오 등등 또 인커우도 있겠죠. 이런 그 황해상에 연접해 있는 중국의 항구 도시가 모조리 기능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힘을 키워서 미사일도 배치하고 항공기 전투기도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괴멸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향후 사거리 500km급의 천무 미사일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나토에서도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고 있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관심을 갖지 말고 혹은 내버려 두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가 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가 된다고 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더욱더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헐떡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미국은 한국만 통제를 하면 되는 일이에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 한결 더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확하게 하는 멸중 친미 혹은 반중 친미를 여하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야 모두가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미국에서 굳이 프랑스 혹은 독일산 등 서유럽 국가들의 물건을 사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대신에 한국산 물건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면 서유럽, 가뜩이나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몰락 도중에 있는데 그 몰락도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러시아 볼까요? 러시아의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북극해의 가스전에서 가스를 채굴해야 되고 또 이 가스를 해외로 수출해야 됩니다. 북극해죠? 엄청나게 두꺼운 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얼음을 깨면서 가스로 운반할 수 있는 쇠빙 LNG 선박 어느 나라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만들 수 없고 영국도 프랑스도 노르웨이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만 잘 통제한다면 쓰리쿠션 당구 치듯이 러시아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면 미국과 손잡고 멸종 친미를 해야 돼요. 반중 친미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고 중국이라 그러면 하고 찬양하는 이런 쓸개 나간 놈들처럼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북한 지역에 한국, 미국이 합동을 하는 한미연합군이 배치가 되면 중국군은 만주와 북경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미중 패권 전쟁이 아니고 한중 패권 전쟁으로 전쟁 성격이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중국 패권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북중부에서는 한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중국은 과도한 군비 증강을 위한 몰입을 하다가 경제 몰락이 가속화되고 결국 파산하고 붕괴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이 국제법을 잘 안 지키는 공산주의 국가인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따라서 신뢰가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습니다만 이 베트남도 잘 구슬러서 이 베트남이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한다면 남아도는 한국군의 구형 K1 계열의 전차나 혹은 K-55, K-55 자주포를 대량으로 베트남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군대를 단숨에 육성하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자, 미국은 쿼드라든지 어커스라든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하나를 가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미국과 체결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렇게 공산주의 색깔에 파묻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밀정이다. 일본의 마치 바풀떼기다. 이런 식의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오명을 씌우고 대통령을 갖다가 극도로 폄하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광복회 같은 세력들인데 이렇게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모욕하는 이런 자들의 집합체는 반드시 엄벌을 내리고 국가에서 지원한 예산을 모두 영원으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에게 사거리 500km나 되는 천무 최신형이 배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란이라든지 예멘에 암약하고 있는 후티 반군 등이 앞으로 반미 세력으로서의 반미 저항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숨쉬기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줌에 따라서 전 세계를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더 이상 제국주의자, 전쟁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전쟁 미치광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미국의 이미지 훼손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번에 11월 5일 날 바로 그날 밤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라도 외교부, 국정원 이런 데서는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서 트럼프 진영과 굳건한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소유럽 국가나 일본을 배제해 버릴 것입니다. 대신에 한국산 물건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면서 한국을 G2로 집중 육성할 필요를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와 같은 움직임은 급격한 가속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언론 매체들이요, 카말라 해리스가 무슨 3억 달러를 모았다는 둥,
돈 모았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정직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있는 그대로 조작되지 않게만 된다면 올바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리고 확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한 그러한 충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그들의 추천, 레커멘데이션을 받아가면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세계사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융성하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현재로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또 용기도 북돋아 드리고 해야 됩니다. 물론 주변에 능력이 모자라는 아이들이 대통령을 보좌를 잘 못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힘을 갖고 실천을 하면서 용감한 반국가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용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 무기를 팔아서 돈도 벌고 우리나라의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우리가 한중 패권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괴멸시킨다라면 지금 존 티토가 예상하는 대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는 하북성, 산동성, 그 다음에 복권성, 광동성 등등까지, 즉 밑에 있는 해남도 앞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문화권으로, 대한민국의 영향권으로 복속될 수 있다는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슨 북한 지역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 이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원대한 꿈과 야망을 갖고 대한민국의 고구려 조상들과 과거 중국에서 큰 판을 벌리고 있었던 우리 신라 시대의 우리 신라 선조들이 대륙 중원을 호령했던 그 시절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가십시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대제국을 만들 수 있는, 왜 몽고 제국을 건국한 징기즈칸은 몽고의 시골 촌부락에서 태어났던 보잘것없는 청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대제국을 완성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도 꿈과 야망을 가지고 건실하고 국강이 뚜렷하며 역사관과 사상관이 뚜렷한 다음번에 우리 지도자를 찾아내면 우리는 이 중국 벌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초원, 스텝 지역까지 우리의 영향권으로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KOREA가 아닌 CORE, core, 핵심이 되는 나라, 어디? 바로 코리아입니다. COREA. 앞으로 우리는 국호도 COREA, 코리아로 바꾸고 전 세계의 핵심이 되는 바로 미국과 함께 G2가 되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모두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경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날도 덥고 나날이 힘 빠지는 소식만 많이 들리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